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기 전망은 별로다. 그런데 하반기 장기 전망은 좋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쿨쿨,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수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요 철렁했다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긴 했거든요.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다행은 아니고요.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진바닥입니다. 네, 요즘처럼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접수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쿨쿨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4박 5일간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장 오전을 저점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진바닥이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을 텐데 아마 8월 말경쯤 바닥이 나오고 8월 말에서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조금 주식을 매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비중을 채우는 건 8월 말경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이렇게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사서 그때부터 하반기까지 쭉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정 나올 때 한 5%, 10% 샀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내려와서 진바닥 되면은 30%, 50% 비중 베팅하고 다시 9월 달에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100%까지 채우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요, 사고 파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이걸 아무 때나 사면 저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쌀 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점에 산 사람은 똑같은 주식인데 괴롭고요. 싸게 산 사람은 똑같은 주식인데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쌀 때 삽시다. 네,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줄 때 그 상승을 제대로 누려보려면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자세하게 소통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 상담 주셨고요. 에코플라스틱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700원, 비중이 33%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5,260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에코플라스틱 지금 월봉입니다. 보시면 저라면 자르고 나오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세가 2018년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바닥 가격이 1,000원 정도 돼요. 근데 얘가 8,400원이면 800% 시세가 난 상태고 난 상태에서 무너질 때 얘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격이 얼마냐면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6,700원이라는 가격은 너무 비싸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는 5,000원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받아보고 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치겠다라고 접근하는 종목이지 시세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자, 주봉이신데요. 보시면 주봉은 내려오게 되면 한 3,000원에서 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얘를 견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또한 일봉을 보셔도 패턴이 깨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반등이 나와서 본인 매수 단가까지 올라온다면 6,000원 초중반까지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탈출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고 5,000원이 깨진다면 아마 3, 4,000원대까지 주저앉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여러분 주식을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시세가 출발하는 자리인 거냐 아니면 직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시세가 강화되는 자리냐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출발하는 자리 혹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돌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세가 바닥에서 2배 이상 난 상태에서는 눌림을 줄 때 철저하게 지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800%가 난 종목은요. 최소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얘가 바닥이 확인된 뒤에 들어가야지 지금 6,700원이라는 가격은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여기는 뭐 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는 갑다 싶어서 여기 양봉에 아마 여기 따라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갔다가 밀리면서 못 잘라서 버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세가 최소한 2배, 3배, 4배 이상 시세가 막 터진 종목들은 절대로 추격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계시는 분 되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5,000원이 깨지면 바닥을 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종목이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패턴이 깨진 종목은요. 다시 시세를 돌리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긴 종목들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견디시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라면 5,000원 깨지면 잘라버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태우겠습니다. 다행인 건 33%면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대비는 그러니까 물론 손실률은 한 20% 정도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33%면 조금 기다리면 8월 말쯤에 종목들이 바닥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비중을 한 종목당 50에서 70%까지 채워버리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생각이고 만약 종목에 대해서 배팅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8월 말쯤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셔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들고 가버리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20, 30%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버립시다. 네, 에코플라스틱 우선은요, 이 5,000원을 지지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준다 싶으면은 6,000원 부근까지 올라와도 종목 교체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주셨고요. 문자 주셨고요. 루닛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5% 오르면서 15만 3,000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5% 강세를 줬지만 여전히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정부에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보험 적용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10배 났습니다. 예, 10배. 1,000%가 시세가 난 상태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2배, 3배 이상의 시세가 난 종목들은 고점권에서 시세를 추가 매수하시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자, 왜냐하면 얘는 분석이 불가능한 게 자, 주봉을 보십시오. 바닥에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올려놓고 지금 누르고 있는데 저는 얘 손절가는 14만 2천 원입니다. 14만 2천 원이 깨지게 되면 얘는 다시 내려오는 자리는 아마 한 5, 6만 원대까지 빠질 겁니다. 그래서 14만 2천 원이 만약에 버티시고 싶다면 14만 2천 원 깨지면 손절 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운이 좋아서 올라온다고 해도 글쎄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올라오면 던지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손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항상 종목을 사실 때 몇 배씩 난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점에서 산 사람의 영역인 거지 추세로 추격하실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이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도 주식을 좀 하셨다는 분들도 돌파 매매 혹은 막 시세가 난 거에 대해 갔다가 눌리면 눌림에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동을 계산하셔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하시는 분이라면 1파 상승, 눌림, 2파 상승, 눌림, 3파까지 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 중에 3파까지 가는 종목은 테마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2파까지가 끝입니다. 1파 상승했다가 눌리고 두 번째 상승 나오면 거의 끝나고 장기 박스권이거나 주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3파까지 시세가 난 마지막 파동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파동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좀 부족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랍에 14만 2천 원 깨지면 손절한다. 혹시 반등 가면 16만 5천 원, 17만 원에 빠져나온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8월 말쯤에 제가 지금 이따가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할 거예요. 오늘 종목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셔도 최하 20% 이상 수익 나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하반기까지 운이 좋으면 3, 40%까지 이익 날 거고요. 그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한 10개쯤 갖고 왔어요.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를 거 잘라내고 갈아태웁시다. 네, 우리 전문가님 정말 칼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한 답변을 주고 계신데 이런 시장 전망들, 분석들 나는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한 2년, 한 3년 정도 대한전선을 샀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25%고요. 네. 매수가는 17,906원이에요. 네, 매수가가 17,906원, 그리고 비중 네.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12,670원,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2003년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이 대한전선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 못합니다. 네, 안녕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주식을 하는 건 사시기 전에, 물리기 전에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전선이 지금 보시면 1981년도부터의 지금 주식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86년도까지 되게 바닥을 기다가 확 올라와요. 근데 얘가 27,000원부터 올라올 때는 14만 원. 그러면 바닥에서 7배 정도 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간 눌렸다 박스하다가 박스를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주저앉게 되면은 저점이 228만 원이었는데 19만 원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죽었냐면 고점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자, 그 뒤에 반등 한번 합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격은 뭐 많아봐야 400%, 500%밖에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장기 횡보를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세를 한번 주고 나면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합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횡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2, 3년이면 아직 그러면 얘가 횡보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2, 3년이면 제가 자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007년도 보십시오. 2007년도에 얘는 678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잘라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르기는 이미 늦었고 버티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빚을 좀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적과 성장성이 답보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고 지금 일봉에서 보면은 주저앉아 있고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현재는 어떤 세력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기까지가 아마 올해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쯤 보시게 되면 얘가 한번 시동을 걸면 15,000원을 한번 넘어가는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15,000원에서 힘있게 넘어가 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15,000원에서 17,000원 범위 올라왔다가 바로 윗꼬리 달고 쭉 주저앉아 버리면 던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단가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내년 정도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얘는 비중이 25%니까 좀 애매해요. 10% 정도면 잘라버리고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달 말쯤에 종목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갈 만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따 종목 소개를 할 거니까 보시고 제 단톡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갈아태우고 싶으시면 한 반 정도 잘라서 갈아태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견디실 거면 내년까지 가져가시면은 뭐 이익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전 탈출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손절 기회를 많이 놓치셨습니다. 얘는 들어가서 보통 주식의 손절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저는 10%를 넘어가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내가 추격을 했거나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으면 잘라내는 것은 5에서 10% 이내에 잘라야 되는데 이미 너무 무너졌고 대신에 이 종목은 너무 장기간 횡보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흐름을 좀 보다가 올 하반기쯤 아마 좀 더 싸게 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25% 비중이라면 추가 매수하면 50% 채워야 되거든요. 이 50%를 채울 만큼 이 종목이 전 좋으냐? 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반절 정도는 정리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8월 말 정도에 종목들 사자고 하는 거 가지고 사시면 제가 보통 사는 종목은 대형 종목과 ETF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몇 번 내가 순환 사이클로 돌리면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씩만 내가 벌겠다라고 생각해도 연말까지 가시면 40%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가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게 제 선택이고 제 의견이고 뭐 버티시고 싶으면 견디어서 내년도에 나오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네네. 그 물을 타면 어때요? 이 너무 가장 저점이니까. 물을 타면 물을 먹을 거예요. 네. 예, 물을 타면 물을 먹을 거라서 왜냐하면 네, 이게 그래요?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고 탄력이 있고 바닥이 확인돼서 가는 종목이면 제가 원래 물은 타는 게 아니라 갈 때 불타기를 해서 더 잡아서 물량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전략이지 저점에서 내가 이걸 물 타겠다라는 건 잘못된 전략이고 이 종목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답보가 되어 있고 뭐가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테마가 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 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탈 바에는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든가 아니면 아까우시면은 시간을 한 1년쯤 더 두고 있다가 올라올 때 거의 손에 없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내 어떤 비전이 있고 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본인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도 전화가 네. 있어서요. 네. 네, 우선은 상반 내년도쯤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사료 주셨고요. 매수가가 6,300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2% 넘게 밀려나면서 5,19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한 상황이라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추세가 이탈한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6,300원이라는 단가는 시장이 지금 이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은 보통 테마를 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러이러한 파동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서 한 번씩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사실 비중이 20%라면 저라면 그냥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무너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4,000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지금이라도 반을 줄이시고 4,000원대 바닥이 확인되면 비중을 30-40% 채워서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손실 난 정도만 복구하고 나오시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얘는 가끔씩 테마가 돌 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실래요? 지금 얘가 4월 달에서 5월 달에 확 치고 올라갈 때 4,000원에서 7,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한 4, 4, 16, 한 4, 50% 정도, 한 50%가량 이익 난 것 같습니다. 50% 좀 더 갔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죽었다가 한 번씩 반등을 해요. 바닥에서 한 4, 50% 정도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를 탔을 때 보시면 2022년도에 여기서부터 2,000원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가니까 바닥에서 한 7배 가량이 급등을 하지요. 그러니까 테마를 탈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종목이. 근데 보통 그 주기가 한 1년 반쯤 됩니다. 예, 주기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테마를 탈 때까지 버틸 거면은 글쎄요, 시간이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까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라면 반은 덜어놓고 바닥 잡히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내가 견딜 거면은 테마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아예 가망이 없으면 다 자르라고 얘기하겠는데 내려왔다가 올라는 갈 텐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에서 4,000원대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50%거든요. 감내하실 건지 저라면 제가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라면 자르겠어요. 자르고 나서 바닥이 잡히고 이 종목을 잡든가 어차피 8월 말 정도에 종목들 살 거 되게 많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갈아태우시는 전략이 좀 빠르지 않을까. 왜 얘는 테마를 타려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저라면 잘라버리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고 수익 전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대안책을 주셨는데 참고로 하셔서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주셨고요. 매수가가 11만 5천 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3%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죠. 9만 2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왜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시선을 받았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테마를 타면 모르겠는데 추세는 아직 죽진 않았거든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죽진 않았는데 11만 5천 원이면 최대 반등해봐야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의 단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주식을 오늘 지금 종목을 제가 지금 몇 개 상담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시세가 끝난 자리에서 몇 배씩 터진 자리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에요. 사실 주식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맨날 손절할까 본전할까만 고민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8만 7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만 7천 원이 깨지게 되면 아마 조정을 좀 많이 받을지 않을까. 대주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이긴 합니다만 조정을 받게 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일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고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20% 정도고 현재 지금 손실폭이 대략 한 5%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23%? 네, 그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내 원금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반등이 만약에 이번에 여기 양봉 하나 섰는데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고 10만 원을 넘어서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털고 나오는 기회를 삼으시고 10만 원 언저리에서 빌빌거린다면 던지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을 주고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좀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시장 분석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주셨고요. 매수가가 29,800원, 비중이 60%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21,60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고 비중도 크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리튬 관련한 종목 하이드로 리튬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손절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닥에서 30배가 넘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간 게 지금 1년 정도 만에 30배를 찍고서 죽는 종목인데 얘가 고점에서 이렇게 시세가 났던 놈은 살려주려면 저점 대비 고점의 하프 절반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미 붕괴했습니다. 아마 사신 가격이 그 절반축 정도 3만 원 언저리니까 29,800원 절반축에 사셨는데 그 가격이 무너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 것이지 물량을 계속 잡으면서 물타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60%까지 사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저 가격에 60% 사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가격에 물타기를 하면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일봉의 흐름을 보셔도 그렇고 주봉의 흐름을 보셔도 그렇고 현재 이게 어떤 좋은 호재가 나오고 테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얘가 상승 반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종 손절가를 저한테 찍어달라 그러면 18,000원입니다.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될 종목일 것이고 이미 저는 추세가 끝난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원칙이라 손실이 얼마가 됐건 탈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왜? 얘 버티시면요. 아마 10,000원 언저리까지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원상복귀의 가격으로 출발했던 가격으로 회귀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탈출하셔서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은 속이 상하시겠지만 사실 방송에 나와서 손절을 해라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제 입장도. 만약에 제가 손절 얘기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욕 뒤지게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도 이게 되게 힘든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거나 너무 시세가 많이 터진 상태에서 거의 최고점 영역에 물려 계시면 탈출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오늘 제가 대안 종목들을 한 10여 개 갖고 왔습니다. 타이밍이 좋은 시기에 왔기 때문에 갈아타자라는 의미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굳이 마음고생하지 말고 탈출하셔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따 종목 강의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종목 교체를 좀 고려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셨고요. 퍼스텍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260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퍼스텍 방위산업 전문 업체이죠. 이 종목 현재 종가를 살펴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테마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테마가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테마가 터져봐야 하는 것이고 저는 뭐 테마 종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차트만 놓고 바라봤을 때는 얘는 2,500원, 3,000원까지 빠질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테마 종목을 제가 테마주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테마는 세력밖에 몰라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치고 올랐다가 이슈가 끝나면 자기 맘대로 깨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갔다가 축 올라갔다가 왕창 빠졌다가 왕창 올랐다가 왕창 빠졌다가 반복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왜 그 얘기예요. 그 비 오는 날 미친 거시기가 이제 머리에 꽃 달고서 널뛰기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널뛰기 하는 종목을 만나면 나도 같이 미쳐서 머리에 꽃 달고 널뛰지 않는 함께 장단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도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방산 종목은 뭐 주기적으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러시아가 뭐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일 때 한 번씩 움직이는데 얘가 한번 올라갈 때도 러시아 전쟁 이슈일 때 도발할 때 그럴 때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죠. 갑자기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확 올라갈 수 있고 북한이 갑자기 뭐 미사일을 뭘 어떻게 쏜다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테마주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특히 방산 같은 거는 이슈 터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차티스트 관점에서 제가 바라볼 때는 얘는 2,500원에서 3,000원까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가 손절치고 이런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 가치주 위주로 가시고 성장주 위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개인들이 왜 이런 테마주를 자꾸 가냐면 테마주가 올라갈 때 짜릿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훨씬 더 짜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테마를 잘하는 건 선수예요.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선수인 사람들이 건드는 거지 일반 개인들이 이걸 건드셔서 어쩌다 운이 좋아 돈을 벌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직업적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잃지 않는 매매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준이 변동성이 크니만큼 추가적인 하락도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강의 만나보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이제 종이와 펜 하나 준비하시고 자리에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대안주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열심히 들어볼 테니까 강의 진행해 주시죠. 사실 오늘 선물 옵션 강의를 좀 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시장이 오늘 갑자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볼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여서 지금 저한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 남았습니다. 18분밖에 없어서 지금부터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원래도 빠른 편인데 곱하기 2배속 할 테니까 만약에 메모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유튜브로 보시면서 종목들을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비한 거를 좀 두 파트를 해야 돼요. 하나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파트를 할 테니까 말을 좀 빨리 드릴 테니까 방송에 메모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매는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고점에서 자꾸 사냐면 올라올 때 야, 더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상승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장사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싸게 도매집에서 받아와서 소매장사로 이문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비싸게 물건을 떼오게 되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장이라면 내가 이문을 붙일 수 있을까요? 별로 못 붙입니다. 지금 조정 하락장에서는 우리는 쌀 때 사야 되는 것이지 비쌀 때 사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마우스 하나가 있습니다. 마우스 하나가 3만 원짜리라고 생각합시다. 시중에 3만 원 파는데 내가 어디 갔더니 만 원에 팔아.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이 만 원짜리를 현금 되는 안에서 내가 풀베팅 몰빵, 전재산 몰빵에 사겠죠. 왜? 시세보다 3분의 1이 싸니까. 그러면 시세 3만 원인데 난 이거 갖고 와서 만 원에 사가지고 15,000원, 2만 원이면 팔아도 돈 노다지로 쓸어 담지 않습니까? 전재산 이거 빤스까지 팔아서라도 사야 되죠. 그렇게 사면. 근데 문제는 3만 원짜리인데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쯤에 판다고 생각합시다. 많이 사면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손해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식은 여러분 가격이 시세보다 적정 값어치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값어치에 근접하는 가격일 때는 안 사야 되고 이걸 돌파해서 날아갈 때는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6개월치, 1년치의 미래의 시세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기대치를 수익으로 사람들이 거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시세가 끝날 쯤 되면 그 거품에서 다시 원상복귀의 값어치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 안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좀 이따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저는 선물 옵션을 훨씬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식과 ETF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재테크 차원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한 달에 저는 2-3번밖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 횟수가 1-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2-3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수가 하락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 언제 얘기했냐면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의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여기가 고점이니 조정을 할 텐데 1-2주 정도 하락할 겁니다. 따라서 인버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에 배팅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수익률이 7.49%. 오늘 제가 오전에 11시쯤 해서 다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주가 빠질 때 남들은 손해나는데 저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인버스 차익 실현을 끝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을 더 잘하고 좋아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선물 옵션은 어떤 수익이 났냐면 자, 수익률 보시겠습니까? 한 종목은 805%입니다. 여러분 원금 대비 몇 배? 8배. 800%가 났고요. 또 한 종목은 2290%입니다. 얼마죠? 원금 대비 22배, 23배가 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 보시면 수익률 여러분 계좌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입니다. 자, 선물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은요. 시장이 하락할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은 하루에 내가 내 잔고가 반토막 나면 2배 더블이 나야 원금 회복이 됩니다. 300%가 나야 돼 원금 대비 150%고요. 400%가 나야 나는 원금 대비 한 300% 근처까지 조금 내 원금 더블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에서 그런 수익률을 만나는 상품들이 드물기도 하고 그 기간을 견디기도 되게 힘들어요. 선물 옵션은 내가 시작과 동시에 시장이
빠질 때는 하방의 풋옵션에, 상승할 때는 상방 콜옵션에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물 옵션이 어렵다, 안 해봤다,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강의들을 여기 제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 옵션 전혀 안 해보신 분들 무료로 강의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역시 해볼 만한데? 나 이거 한두 달 배우면 할 수 있는 건데 난 왜 여태 안 배웠을까? 마음을 아마 먹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이렇게 톡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1시 41분 정도에 올렸던 글인데요. 자, 먼저 섹터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조정이 나오면 8월 중순부터 8월 말 9월 초 사이에 가격대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는 저는 DB 하이텍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요.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52,600원부터 그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월말까지 천천히 매집을 해놓으시면 수익이 날 거다,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LG노텍입니다. 25만 9천 원 밑에서 1, 2주 동안 찬찬히 분할로 사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하고 HMM입니다. 운송 섹터에서는 우리가 현대글로비스는 17만 1천 원 이하에서, 그리고 HMM은 17,500원 이하에서 한 1, 2주 정도 차근차근 8월 말까지 분할로 사두시면 여러분이 가을이 되면서부터 연말이 갈수록 수익이 쌓이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CJ 대한통운은요, 운송통운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죠. 특정한 회사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이렇게 주문하면 새벽 배송도 되게 많고 엄청난 빠른 속도의 배송을 합니다. 근데 유럽은요, 여러분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하나 배송시키잖아요. 마우스 하나 고장나고 배송시키면 기본 2주고요. 기분 나쁘면 한 달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CJ 대한통운이 여러분 유럽에 있는 뭐뭐뭐뭐 회사들하고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몇 년 기간을 두고 한국 같은 배송망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얘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성장주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얘가 저는 7만 한 2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2, 3년쯤 바라보신다면 뭐 그냥 미니멈으로 보면 50%에서 100% 정도일 거고요. 만약에 얘가 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놓으신다면 지금 현재가에서부터 꽤 많이 성장, 20만 원대 이상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치 성장주로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가 좋다는 얘기는 재작년부터 2021년도부터 저는 누누이 떠들고 다녀서 현대미포조선 저는 4만 5천 원에 사가지고 9만 원에 한번 팔았고 7만 원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9만 원대 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현대미포조선은 5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조선주도 여러분 대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중소형 주를 선박하는 게 있고 또 LNG선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포는 중형선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얘가 이제 조만간에 반응을 좀 할 거라고 들어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오면 지금 8만 원대거든요. 9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8만 7, 8천 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 종목은 여러분 저는 7만 원대 초중반만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서 그냥 버티시면 죄송합니다.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목도 이상한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B하이텍 같은 종목,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 그다음에 또 대한통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견뎌서 내가 가치 투자로 이익을 내는 거지 테마주를 건들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현재 그거 대비 싸질 때 사는 게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GS건설입니다. 우리가 GS건설을 순살자이 해가지고 물 흐르지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건설사가 망하고 싶지 않다면 아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장기로 봤을 때 얘가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됐을 때 GS건설의 주가가 과연 여기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멘트주하고 건설주들은 이번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 천천히 담아두시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제법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손해가 나지 않을 종목들입니다.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제가 목표 수익이 오면은 팔겠다는 얘기를 여러 개 톡방에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사두셨다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면 이익이 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입니다.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이 대한민국의 탑티어입니다. 이 회사를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44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구간이 온다고 한다면은 천천히. 근데 얘는 한 방에서 무조건 물립니다. 굉장히 느리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한 방에 팍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을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성이 그래요. 한 두세 달 밀렸다가 횡보 한참 하다가 한 방에 팍 올라가면서 몇 %씩 심지어 뭐 10%, 15%씩 막 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한 2, 3주에 걸쳐서 분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메인 섹터를 들어가지 않고 저는 2차 전지 소부장 ETF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얘는 뭐냐면 종목 코드가 455860입니다. 45860. 그래서 얘는 8,800원에서 9,8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대형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서 9월쯤 되면 아마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대한 중소형 종목을 사느니 이 ETF 하나로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중국 시장이 여러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단일 시장으로는 제일 큽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지금 9,000원에서 9,700원. 종목 코드는 371460입니다. 371460. 예, 이 종목은 한 9,000원에서 9,700원 구간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달 말까지 천천히 분할로 사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매집했다가 올라올 때 한 10%에서 17% 정도 이익 내고 팔고 그랬거든요.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께 종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머리 아파, 나 힘들어, 하나만 찍어줘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도저도 복잡하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할 텐데 오늘 종가 이하에서 천천히 분할로 사놓으시면 올 하반기에 적게 수익은 20%, 많이 나면 40%까지 아마 움직일 겁니다. 종목을 여러 개 분산하시려면 여러분이 각 성향이 다르죠. 제가 또 조선주도 말씀드렸고 건설주도 했고 비철금속도 했고 반도체도 했고 운송도 했고 2차 전지까지 총 섹터를 저는 6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포트 구성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하신다면 손해볼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구성해서 종목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종목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ETF와 대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ETF와 대형 종목들은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HTS를 켜고 설명을 잠깐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하락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환율과 시장의 상관관계는 잘들 아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인버스를 여러분께 배팅을 시킬 때 2,500원에서 2,510원에 말씀드렸고 오늘 2,730원, 고가가 2,755원이었습니다. 고가에서 20원 정도 밀렸을 때 다 팔고 나가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당 한 220원, 230원 정도 이익을 냈는데 시장이 이만큼 빠져도 인버스가 주는 수익은 6%에서 10%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한 해지 수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저는 하락장에 대한 해지 역할로 비중 20, 30%까지 채워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미국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였습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할 영향이 많을까요? 주가가 올라갈 영향이 많을까요? 하락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가는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에너지의 세력들이 아직 다 팔지 못했거든요. 달러가 올라간다 해서 그 즉시 장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이 추세화되고 확정화되면 시장이 올라갈 때 내 종목들을 팔고 나가서 현금화시켜야 되는 시기이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인사이트로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18,000원부터는
매수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12,800원에서 13,000원이다라고 그래서 전 요 가격 왔을 때 여러분 7, 80%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고 남은 수량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달러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우리가 꼭 꼭지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까치밥은 넘겨주자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13,230원 종가 부근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저는 팔았냐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저 만수릅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종목들 사드리려고 현금 차익 실현 시켰습니다. 인버스하고 두 개 다 팔았던 이유는 시장이 조금 내려올 때 슬슬 살려고 하는 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주도주 섹터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가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하지만 아직 안정권의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제발 개인적인 바람은 자동차가 좀 더 빠지길 바라는데 그냥 올라가면 추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합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를 여러분 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제일 사고 싶은 건 자동차 섹터의 비중을 좀 많이 채우고 싶은데 아직 좀 덜 빠지지 않았나 생각에 살까 말까 저도 망설이는 중이에요. 고민을 좀 하는 중이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선물을 매수한다, 옵션은 콜 옵션을 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락장은 선물은 매도한다, 풋 옵션을 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선물 옵션은 결국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올라가는 방향은 옵션은 콜, 내려가는 방향은 옵션은 풋.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은 매수, 내려가는 방향은 선물은 매도. 즉 위냐 아래냐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은 기준점 싸움이라 그래서 콜 옵션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소라 그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콜하고 풋 두 개가 상방을 말하는 콜, 하방을 말하는 풋, 얘네가 무게가 똑같은데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놈 하나가 무거워, 얘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 방향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풋은 하락장에 이익 나는 건데 풋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내려가는 기준이 뭐냐면 이걸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풋옵션의 기준점 가격이 붕괴되는 순간 나는 뭘 볼 수 있다? 장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반대로 콜옵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장은 하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오늘하고 비슷한 패턴인데요. 하락장일 때 그리고 상승장일 때 제가 여러분께 조금 살펴드리면 지금 HTX 이거 뭐 어디 날아간 것 같은데요. 자, 그냥 패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준비한 게 날아간 것 같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 보시면 지금 하락장일 때는요. 아침에 기준점이 콜옵션에 여기 보시면 4.44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요 가격이 깨지면서부터 시장은 한 2시간 가까이 횡보하지만 10시 반을 기점으로 빠지면서 종일 빠져요.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기준점만 알면 돼요. 콜하고 풋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지켰느냐 혹은 콜하고 풋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이 깨졌느냐에 따라서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주식은 하락할 때 인버스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선물 옵션은 내가 하락인 걸 알고 오전부터 하방 포지션을 잡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왜? 기준점을 붕괴된 놈이 올라타지 못했거든요. 기준점을 붕괴된 놈이 올라타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버텨주기만 하면 내려가면서 당일날 풋옵션이 이날은 800%가 났어요. 하루 8배가 났고요. 자, 또 하나 보실까요? 하락 패턴 중에 하나는 아침에 시가에 갭상승했는데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수렴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수렴하다가 장이 빠져요. 자, 이럴 때도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점이 0.25였는데 고점이 1.26이거든요. 500%가 시세가 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갭상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마 내일장이 이런 패턴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스러운 건데 갭을 쭉 올라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빠져요. 그럼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갑다라고 생각했던데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장이
빠지게 되면 자, 기준점 하나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콜옵션의 8.10이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점 붕괴되는 순간부터 죽어버리니까 풋옵션 저점에서부터 7배가 시세가 나요. 자, 생방송을 통해서 선물 옵션을 강의하려고 들면 시간을 한 20-30분을 할애해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얘기하느라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로 제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강의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선물 옵션을 제가 한 2시간간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걸쳐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상세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념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상승장의 경우, 하락장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거래해야 되고 뭘 기준 삼아야 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강의로 대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때 종목을 배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종목 코드 체크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 자, 사자라고 얘기하면 즉시 사셔야지 아니면 한참 오른 뒤에 사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통 매수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게 안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창을 빠져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 내용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당장의 반등 여력이 없어 보이니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루닛은 반등을 주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내년도에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을 줄 여력이 있으니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